네, 안녕하세요. 샤키코리 샤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애플워치 50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애플워치 요 테두리를 구매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네, 링크에서 나온 베젤 스타일링인데 요거 장착하는 모습 잠깐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의 베젤 스타일링이라고 해서 저는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꺼내는데 박스를 여는데 조금 어려웠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 저는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좋아서 요거를 제 워치에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CNC로 가공을 해서 되게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착하기 전에 우선 크라운 위치가 워치랑 잘 맞는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쿠션 테이프, 내부 점착 테이프에 쿠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폰을 좀 스크래치 없이 그리고 직접적인 기기 손상을 주지 않게끔 보호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꾹 눌러 주시고 완전히 접착되는 데까지 2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네, 굉장히 이쁩니다. 링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종류가 더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밴드를 이제 한번 장착을 해서 어떤지 느낌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인싸 제품 같나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스크래치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쓰고 다음에 스크래치가 더 많아지면은 그때 구매한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링케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추후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핑크색의 에어팟 케이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에어팟 영상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페이스를 추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꾹 눌러서 끝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해서 워치 페이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폰 설정에서 페이스 갤러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를 눌러주면은 워치에 추가가 바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워치 페이스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휴대폰에서 편집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워치 페이스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 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해당 워치 페이스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워치 페이스를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꾹 눌러 주셔서 위로 올려 주신 다음에 제거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편집에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제거를 눌러 준 다음에 완료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워치를 충전할 때 탁상 시계 모드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탁상 시계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전할 때 얼마큼 충전되는지 퍼센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충전돼 있을 때 여기 번개 모양을 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심장 박동 측정 기능에서 옆에 요 크라운 다이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더 빨리 나의 심장을 측정을 해줍니다. 이 기능은 애플워치 4 이상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앱을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상단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은 상단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꾹 눌러주고 있으면은 컨트롤 센터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 재생을 하면은 뮤직 컨트롤이 항상 있어서 다른 작업을 하려면은 뮤직 컨트롤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조금씩 성가실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설정 일반에 그 다음에 화면 깨우기, 여기에 오디오 앱 자동 실행을 비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애플워치에서 오디오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디오 앱 자동 실행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을 하게 되면요, 상단에 음악 앱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터치를 한번 해주면은 뮤직 컨트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모두 많이 아시겠지만 뮤직 컨트롤에서 옆에 다이얼을 돌려주면은 볼륨이 조절이 됩니다. 워치로 카메라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앱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휴대폰에서도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때 수치상으로 변하는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은 파노라마를 제외한 모든 동영상이나 사진 모드에서 워치를 통해서 촬영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10번째, 다이얼을 2번 누르면 이전에 사용했던 앱이 나오고, 지금 카메라 앱이니까 이건 치우고요. 제가 이렇게 2가지 수면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얼을 2번 누르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2번을 눌러주면은 그 이전에 실행했던 앱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2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2개 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다이얼을 살짝 돌리면은 이렇게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몰래 회의 때 시간을 볼 때 되게 유용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시계를 찼을 때도 5분이나 10분 조금 빨리 설정을 했었거든요. 애플워치에서도 5분이나 10분을 빨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서 시계로 들어가셔서 요 0분 있죠? 플러스 0분 여기 있는데 0분을 똥 눌러준 다음에 돌려주면은 원하는 분만큼 늘려줄 수가 있고요. 맥시멈은 59분까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5분이나 10분을 빨리 설정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현 시간보다 5분 혹은 10분 더 빨리 워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워치에서도 화면 캡처가 됩니다. 이외 크라운과 아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은 캡처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찰칵하면서 캡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폰에 있는 사진 앨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캡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운동 전원 전략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시면요, 운동하기 전에 만약에 깜빡하고 충전을 안 했을 경우 이거를 활성화시키면은 심장 박동 측정 기능을 끄지만 걸음 측정을 하게 해줘 조깅이나 워킹할 때 배터리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운동량을 측정을 해줍니다. 15번째, 어떤 앱을 사용을 하다가 잠시 팔을 내려놨을 때 보통 워치 페이스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는데, 워치를 다시 볼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앱을 다시 실행하지 않고 바로 보고 싶을 때는 일반에서 화면 깨우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 화면 깨워 마지막으로 사용한 앱 보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션 진행 중이 아닌 한 안함, 혹은 마지막 사용 2분, 마지막 사용 1시간 이내, 아니면 항상 마지막에 실행했던 앱을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6번째로 모두가 알다시피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앱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게 되는데, 사용했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싶을 때 아이폰 워치 설정에서 닥을 눌러 주시고요, 최근 사용을 즐겨찾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눌러 주셔서 내가 즐겨찾기로 하고 싶은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제가 지정한 즐겨찾기가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17번째로 즐겨찾기로 바꾼 뒤에 워치에서 사용하다가 이 앱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닥의 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를 하면은 즐겨찾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8번째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 크기를 작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크기를 하든지 크기를 조정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째, 가끔씩 워치에 문자나 다른 알림 정보가 뜰 때 옆에 사람이 볼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면은 아이폰의 애플 워치 앱에 들어가셔서 알림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알림 탭하면 표시를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문자나 혹은 뭐 카톡이나 오면은 누가 왔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거를 탭을 해줘야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네, 20번째,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을 들어서 워치를 켜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치 5부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항상 켬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째, 이거는 지금 워치 5에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건데요. 아까 아이폰의 애플워치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서 항상 켬을 이렇게 활성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감한 컴플리케이션 가리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를 활성화를 하면은 애플워치에서 메일이라든지 문자 혹은 뭐 다음 일정 등등의 민감한 정보들을 Always On 디스플레이에서 그 내용은 가려주게 되는 겁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제 개인적인 게 지금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터치를 해야지만 수치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대기 모드로 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민감한 것들은 이렇게 다 비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2번째, 비행기 탑승이나 중요한 회의 때 그 어떠한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에어플레인 모드나 방해 금지 모드를 워치에서 켤 수가 있는데, 워치에서 설정을 하고 아이폰에서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워치에서 비행기 모드나 방해 금지를 모드를 설정하면은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워치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에어플레인 모드를 하신 다음에 아이폰 미러링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나중에 애플워치에서 비행기 모드로 하면은 동일하게 비행기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에어플레인 모드를 실행을 하면은 폰과 워치가 페어링이 끊기게 되니까 활성화를 시켜주시려면은 아이폰에서 그리고 워치에서 둘 다 에어플레인 모드를 각각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23번째, 방해 금지 모드에서 운동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운동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가 실행이 되고, 운동을 멈추면 방해 금지 모드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네, 24번째, 아이폰에서와 같이 워치에서도 알림을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 들어가 보시면 위쪽은 애플의 기본 앱들인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뭐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은 앱이 있다라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하나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킨 다음에 사운드 및 햅틱 활성화를 선택을 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번째, 또 메일에서 알림 그룹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알림이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하나로 보이다가 탭을 하게 되면 펼쳐져서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끄면 각각의 메일을 개별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해놓으면 각 계정별로 메일을 그룹핑을 하게 되고, 앱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계정별 알림이 하나의 그룹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26번째, 애플의 알림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래로 쭉 내리면은 내가 설치한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귀찮거나 아니면 알림이 필요 없는 앱들은 수동으로 알림을 비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27번째, 알림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렇게 내 아이폰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폰에서의 알림을 그대로 워치에서도 동일하게 받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여기 오면은 내 워치에서도 동일하게 문자 알림이 오게끔 하는 겁니다. 28번째, 전화가 오면은 문자로 전화를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점 3개를 눌러서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잉 하면서 메시지 나간 게 보일 거고요. 29번째, 그리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뭐 좀 전형적인 문구를 내가 사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워치 설정에 들어가셔서 메시지에 들어간 다음에 기본 응답을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짙은 거는 제가 해준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 설정으로 되는 건데, 제가 자주 쓰는 문구는 뭐냐면은 전화는 받지 못하나 카톡은 가능합니다.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문자 왔던 거를 확인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기본 응답으로 수정을 한 게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전화는 받지 못하나 카톡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영어로 뭐 회신을 해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자에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여기 언어 선택이 보이시죠? 언어 선택을 눌러주면은 한국어로 할 건지 영어로 할 건지, 그러면은 지금 한국어니까 영어로 바꿔주면은
아래 회신들이 다 영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거 요거 있죠. 전원을 받지 못하나 요거는 한글로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영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글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언어 선택을 다시 한국어로 바꿔 주시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1번째 긴급 구조 요청은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긴급 통화로 연결 옵션이 된 후 내가 등록한 사람에게 문자로 나의 위치가 전송이 되고 그리고 제법 큰 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어이구, 방금 소리 났죠? 32번째 아시다시피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탭하면은 오후 10시 40분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키 마우스 워치로 들어가 보면은 한 손가락으로만 터치하면 미키의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10시 41분 잘자 친구.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33번째 앱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앱을 꼭 눌러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살짝 춤을 춥니다. 그때 원하는 곳에다가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앱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싶은 위치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앱 모양이 지금 격자에서 그릴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목록 보기로 바꿔주시면은 원하는 이렇게 리스트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35번째 어떠한 사유로 애플워치가 먹통이 되거나 버벅거릴 때 재부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재부팅을 하려면은 크라운과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고 있으면은 재부팅이 됩니다. 36번째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찰 때 옆에 크라운이 여기 자꾸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크라운 이거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설정에 일반에 들어가셔서 방향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크라운 위치가 왼쪽 오른쪽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왼쪽 손에 있는데 이 크라운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왼쪽으로 해주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계를 이렇게 차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엄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7번째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데 워치를 보니 너무 중요한 전화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워치로 전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치로 전화를 먼저 받고 어느 정도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휴대폰에서 여기 좌측 상단에 녹색 버튼을 눌러주면은 휴대폰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번째 워치 기반의 방해 금지 모드가 있는데요. 위로 올려주면은 여기 방해 금지 모드가 있는데 1시간 동안 회의가 있어서 1시간 동안 받지 않다든지 내일 아침까지 아니면은 현재 장소를 떠날 때까지를 이렇게 해서 방해 금지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째 극장에 갔을 때 극장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같은 모양 있죠. 극장 모드를 실행을 해 놓으면은 편안하게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0번째 후레쉬가 있는데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먼저 흰색이 나오고요. 기다리면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은 얘도 되게 굉장히 깜빡깜빡이 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옆으로 스와이프하면은 빨간색이 있는데 얘가 기다리면 또 이렇게 밝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41번째 햅틱과 음량. 사무실이 만약에 굉장히 조용한데 애플워치의 알림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에 가서 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햅틱의 강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42번째 그리고 회의 때 만약에 계속 알림이 온다 그러면은 되게 눈치가 보이시겠죠. 이때 애플워치를 살며시 가려주면은 소리 끄기를 활성화가 됩니다. 옛날에 애니콜 사용할 때 정시 알림이 있었죠. 5세대에서부터 진행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시 알림이 됩니다. 제가 2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시 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셔서 차임으로 들어가서 차임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시간 예약을
매 시간으로 해놓으시고 소리는 종소리나 새소리 둘 중에 하나로 해놓으시면은 정시 알림을 해줍니다. 네, 44번째 계산기 팁인데요. 어디 있냐 계산기. 네, 계산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해외에 나갔을 때 음식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팁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꼭 눌러주면은 네, 여기 팁 기능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는 주로 안 써요. 저는 팁을 많이 쓰죠. 그래서 팁으로 바꾼 다음에 팁을 눌러주면은 몇 퍼센트의 팁을 줄 건지, 보통 뭐 15에서 20% 이렇게 주죠. 20%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60불이 되고, 그래서 총 제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360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팁을 만약에 좀 적게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금액을 봐가면서 인원도 만약에 3명이다 라고 하면은 330달러에 대한 3명이 나누니까 각각 110불씩을 지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5의 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데시벨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시벨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청력을 보호해주는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시 몇 데시벨로 측정이 되는지 측정기나 이런 걸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이거를 워치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위험치 이상의 데시벨이 울렸을 경우에 경고 알림이 울리는데요. 제가 화면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소음 환경 소음 이렇게 알림이 뜨고요. 또 뭐라고 뜨냐면은 저는 90데시벨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30분간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워치에서 뜨게 되는 겁니다. 네, 46번째 요거 굉장히 많이 제가 쓰는 기능인데요. 나의 아이폰 찾기.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쭉 내려가면은 여기 나의 아이폰 찾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진동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알림이 울려요. 한번 살짝 터치를 하면은 울리고요. 꼭 눌러주면 여기서 LED가 같이 빛나게 됩니다. 눈이야. 이렇게 해서 LED가 비춰지게 되면서 핑이 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47번째 워치로 맥북 화면 잠그는 것도 가능합니다. 맥북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사용자의 애플워치로 맥을 잠금 해제합니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째 수영장이나 목욕 후 스피커에 물이 들어갔을 때 물 빼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방울 있죠? 이걸 눌러주면은 방울이 보이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크라운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물을 빼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49번째 재생되고 있는 노래를 시리로 찾을 수가 있어요. 시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What's the song?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리를 영어로 해냈기 때문에 영어로 방금 얘기했고요. 한국말로 할 때는 시리야 무슨 노래? 아니면 그냥 들려주면은 바로 음악을 찾아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50번째 음성 녹음입니다. 옛날에 음성 녹음을 할 경우에 화면을 끄면은 음성 녹음이 꺼졌거든요. 지금은 음성 녹음을 하고 화면을 꺼도 녹음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녹취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녹음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을 꺼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터치를 해보면 녹음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0가지의 애플워치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